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경기대학교 수학과 21학번 홍다영입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첫 번째 내가 학종을 준비한 이유, 두 번째 학생부 속 키워드, 세 번째 자소서 및 면접 준비 과정, 네 번째 대학 라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학종을 준비한 이유. 이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의 성적은 하향 곡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으로 저를 보여주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족한 저의 성적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채워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학교 생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속 키워드입니다. 저는 수상을 대표적으로 2, 3학년 수학 디자인 공모전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대회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강조를 하고자 했고, 저는 이과였지만 문과 대회인 사회 UCC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융합형 인재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전공 관련 대회는 모두 참여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 3학년 수학 디자인 공모전을 면접 질문으로 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1학년 이공계 교사, 2학년 수학 교사, 3학년 수학 교사로 꾸준히 수학 쪽을 희망하는 학생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 희망 사항을 적는 옆에 진로 희망 사유를 적는 란에는 교내 활동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래 학습 멘토링 활동, 그 다음에 교육 봉사를 통해 교사와 관련된 교내 활동을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희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가 바뀌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예상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교사인데 수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왜 수학교육과가 아닌 수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었나요? 라는 면접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 답변을 준비를 해 잘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동아리는 도서부의 차장, 그 다음에 봉사자율동아리의 부장, 운동동아리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는 차장, 부장으로 리더십을 나타내었고,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봉사는 교내 도서부 또래학습 멘토링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3년간 또래학습 멘토링을 하면서 교사와 관련된 교내 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 2학년입니다. 동아리는 도서부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부장을 맡게 되었고, 수수라는 수학 동아리를 창설을 하였고, 운동 동아리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수학 좌율 동아리를 창설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재능 기부, 또래 학습 멘토링, 교내 도서부 등 다양한 봉사를 참여를 하면서 학교 생활의 적극성,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3학년은 동아리 진로 독서 탐구반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3년간 지속적인 독서 동아리를 참여를 했고, 봉사 같은 경우는 환경지킴이 및 또래학습 멘토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다양한 동아리를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동아리인 수수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교내 수학 축제, 교회 수학 축전, 그 다음에 교회 수학 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많은 수학과 관련된 경험을 해서 이 경험이 대학에 와서도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가 없다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율동아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의 생기부에 있는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학급회 부반장으로서 그부들의 라는 문장으로 저는 부장, 부반장 임원 활동으로 리더십을 표현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학 교과에 흥미가 있어 빅데이터와 통계학 논문을 읽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와 같은 문장을 통해 전공에 대한 목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학생임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율활동 칸에 전공 관련 활동을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그 다음에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다양한 교내외적인 활동을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 같은 경우에는 교내 봉사로 멘토링 활동, 환경 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교회 봉사도 요양원 봉사, 영종 환경 사진전 봉사 등 저는 총 402시간으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학우분들보다는 좀 많은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봉사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며 예를 들면 수학축전, 재능기부 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봉사 활동은 요양원 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무 봉사나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봉사를 찾아서 참여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화학, 생명과학, 윤리와 사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화학에서는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이 훌륭한 학생으로,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생물 속 수학이라는 주제로, 윤리와 사상은 책임 윤리와 수학 발전을 연관시켜 탐구함이라는 문장을 저는 작성을 시켰습니다. 일단 모든 과목의 전공과 관련된 문구가 한 문장 이상 들어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전공과 각 과목을 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문과 과목이라 수학과 연관을 시키기 힘들어서 저는 수학과 관련된 윤리와 사상 주제를 찾아서 주체적으로 활동에 선생님께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발표 활동을 많이 참여를 하면 교과 선생님께도 기억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부에 좀 더 작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전공과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는 저는 수학 관련 도서들과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도서를 저는 읽었습니다. 전공 도서가 우선적이지만 전공 도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수학 도서와 다양한 도서들을 6대4 비율로 읽었습니다. 전공 도서를 통해서 저는 전공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서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배웠어요.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명한 책도 읽었고 저만 아는 책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책을 읽게 된 경우는 교수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읽으면 본인이 이 전공에만 치우쳐져 있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부분으로 융합시킬 수 있는 인재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전공 도서를 통해 그 부분을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 학습 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표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부반장, 각 교과목의 부장, 그 다음에 동아리의 부장, 차장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적극성이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임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축제 갈등 해결, 동아리 갈등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임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에 수학 교과목에 높은 흥미를 갖추고 있는 문장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재임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참여하며 저는 이 활동을 했어요 라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 담임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소서 준비 과정입니다. 일단 본인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각 대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경기대는 건학 이념으로 진성애를 가지고 있는데 진리를 탐구하고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며 사회와 국가를 사랑하고 봉사하라 라는 건학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핵심 역량으로 바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각 앞글자를 따서 올 바른이 경기대학교의 인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인재상을 가지고 성실성, 공동체 의식,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을 본인의 자소서에 녹여내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을 동아리 내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그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것을 풀어내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은 생물 속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소서 1번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집중을 해서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학업 역량에 집중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한 경험, 그다음에 넓고 깊게 학습을 해본 경험,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 전공과 관련된 지적 호기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 내용만 막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은 무엇인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이 점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본인의 얘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저는 이 문항을 통해서 입학을 했을 때 얼마나 대학의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항을 생물 속 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생물 속 수학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찾은 공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 프로젝트를 끝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수학과 생명을 융합시켜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배운 점, 성장한 점, 느낀 점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학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서술을 했습니다. 2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를 해서 문장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 갈등보다는 갈등을 해결한 과정에 집중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갈등 상황만 나열을 하다 보면은 이 글이 갈등을 나타내는 글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한 과정에 집중을 하셔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배운 점에 대해서도 서술을 해야 되고, 그 해결을 하면서 본인이 성장한 그 모습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일치를 하는지 고민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역할과 이를 통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의 성품적인 우수성 강조보다는 이제 공동체 역량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주제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동아리에서 준비한 예산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어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됐었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저는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 예산 문제에서 집에서 부족한 물건들을 가져온다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서술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 진행된 해결 상황까지 다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한 후에 저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느끼게 되었는지, 어떻게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가치관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소서 팁입니다. 차별성 없는 일반적인 스토리를 적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글은 흔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능력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글을 작성드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배운 점은 무엇인지, 본인이 성장한 점은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의 방향과 맞는 소재를 찾아서
그 소재를 가지고 글을 구체화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한 번에 글을 완성하시려는 생각보다는 여러 번 글을 고쳐 쓰시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면접 팁입니다. 일단 가능한 한 많은 모의 면접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내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은 일단 다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서 다양한 모의 면접을 진행을 직접 하였습니다. 이제 다양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면 본인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장감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면접 상황을 만나시게 되면서 이제 면접을 좀 더 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고 연습하기입니다. 이제 문장으로 적지 말고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답변을 문장으로 작성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준비한 질문과 약간이라도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많은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작성을 하여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이 키워드로 문장을 연결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생기부와 자소서의 모든 내용은 파악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긴장이 되는 건 알지만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신다면 면접을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라이프입니다. 저는 대학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교내 활동에 스스로 찾아서 참여를 하면서 학교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심 있는 교양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